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반갑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는데요. 좀 평가부터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평가드리기 전에 이제 설명절 앞둔 월요일 아침인데요. 네, 저희 국민들께 좀 행복한 월요일 아침 되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고 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멋진 월요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무장군인 및 이 국회 및 상관위의 투입을 실행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반헌법적 기획들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또 수없이 말을 번복해 왔습니다. 또 모르쇠와 부인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궤변으로 임해왔는데 네. 체포 영장까지 발부됐고요. 체포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수사 불응, 수사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일반적인 법원의 구속 심사 기준을 고려했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발부 후에 여권에서 나오는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네네. 네.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입니다. 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다.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네. 헌정 질서가 잘 수호되고 있고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 의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일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부수고 법치주의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부수는 행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균형하고 있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도리어 국격을 올린 일이고 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또 보여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야권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야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것을 물타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나아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잘못도 물론 크고 많지만은 그분의 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비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의 점입니다. 네. 거신 범죄 중대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시급하고 또 현직 대통령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국가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자꾸 끄는 형태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이것 가지고 물타기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의원님께서 저번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진영 논리를 네네.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상당히 강조를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에 기대는 논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은 자꾸 드러내면서 네.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진영 논리입니다. 사실 제가 계속 진영 논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종일관 하고 있는 것이 네. 대한민국 구태 정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예. 무조건 우리만 보호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실천적 고민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개헌이 있어야지만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폭력 사태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법원에 이렇게 법원이 점거되는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있어서도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입니다. 네. 법원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가 모이는 곳이고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네. 이해관계가 한쪽은 좋겠지만 한쪽은 싫은 곳이 법원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납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하고 따른다가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면 산소하시오. 그게 예.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판사를 겁박을 하고 법원을 파괴를 한다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단순한 관공서 침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고 이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바라봤던 장면입니다. 다른 관공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상상 그 이상의 일을 계속 연거푸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보다 더한 상상 그 이상의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더 이상, 저는 지금 사실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예. 12월 3일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회 갈등이 봉합이 되어야 하는데 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영 대립이 심각해지고 진영 논리가 심각해지고 더 폭력적, 배타적 성향을 띠면서 사회 갈등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회 갈등이 이렇게 대립이 극화된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회 갈등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고 활용하려는 이런 노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더 각종 국면에 접어들고 더 불안정한 혼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사회 갈등을 일부러 일으켜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급히 경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쪽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정치인들이 조금 전에 잠깐 끊어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네네네. 예. 이 사회 갈등을 네. 우리 특히나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수습하고 네.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었던 것이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회 갈등 국면에 사회 갈등을 더 자극하고 더 연기시켜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휘둘리고 부정확한 정보로 선전선동에 휘말려버리면은 사회 갈등이 더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지금 2025년도에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정말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사회 변화를 겪는 때이지 않습니까? 네. AI가 도입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 기민하게 사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현재 사회 갈등 때문에 이념 논쟁에 빠져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회 갈등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으로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극우 유튜버들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네네.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을? 뭐 극우 유튜버도 있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극좌쪽에도 유튜버가 있고요. 뭐 양쪽 다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사회 활동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옳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의원님도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혹시 공격당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 저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네. 뭐 어떤 그 일상을 그 영위하시면서 그 위협이라든지 그러니까 느낌 이런 것들까지 받으십니까, 혹시? 뭐 저는 좀 일상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잘못된 왜곡된 여론을 만든다는 겁니다. 댓글 공작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위에 뭐 좀 의심스러운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던 일에도 여러 유튜버들이 또 뭐 또 좀 북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까지 위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뭐 지금 받는 위협은 뭐 다양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워낙 뭐 문자 폭탄이 많이 와서 좀 좌표를 찍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관련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바로 그 폭동 사태가 벌어진 그날 새벽에 네네. 월담을 해서 끌려간 17명에 대해서 곧 풀려날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극렬 지지자들을 안심을 시켰고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선동 효과를 빚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뭐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님께서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시겠지만은 그런 뭐 일부러 법원에 침입을 해서 부수라라는 의도는 아니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근데 이제 좀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한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뭐 평가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그 생각은 해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려고 나선 겁니다. 정당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리당략 또는 사리사욕 또는 자기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이해관계에 끌려서 나 스스로 좀 왜곡된 것은 없는지 반성적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현재 국회의원이시면 안심을 시키기 이전에 뜯어 말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큰 잘못이 있다면 저항을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과연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하는 것, 영장 발부 심사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님도 국회의원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움직이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광훈 목사의 저항권 주장이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어떤 공수처의 수사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청구나 그러니까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제 이 형사 절차에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재판 받으실 때에 법리적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수사 절차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서 있는 대로의 사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있는 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이거 법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수사 절차니까요. 그것조차 피하면서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선동이지요. 나를 지켜라. 구구역 봉기에서 나를 지켜라. 그런 선동들 또 그런 선동들을 이용하려는 정치 집단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회 갈등이 많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자로서는 예.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그 선전선동행위로 규정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다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뭔가 네네. 상황을 오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영 논리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역시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저는 그 모두가 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또는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네.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입니다. 지지율을 잃더라도 옳은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지율에 손해가 가더라도 다른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잘못된 이번에 12.3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예. 그리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절연하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한 후에 이 보수의 가치를 우리 정책에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에 국민들께서 다시 믿음을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나오는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라고 믿습니다. 그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일부터 17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서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일단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라는 요소에 너무 우리가 갇혀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당이 물론 지지율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지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릇된 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극우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수와 극우의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를 잃더라도 극우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단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과연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오를 만큼 그런 행동을 했나 그런 판단과 실천을 했나 그 부분에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반성을 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께서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내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지율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구와 손을 잡는 것이 맞다 또는 우리가 투쟁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야 간의 합의는 끝내 불발이 됐고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표결 과정에서 의원님이 불참을 하셨어요. 네네. 왜 불참하셨습니까? 양당 모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특검이 조속히 필요하고 이 특검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한 주요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이번 특검법 발의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수사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0일, 길어봐야 30일입니다. 그러면 특검법이 제의 여부가 오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이 끝나버립니다. 특검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의 요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여야 합의 거칠 때 핵심은 12.3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내란의 점에 대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외환죄, 선전선동죄, 인지권까지 넣어버리면 당연히 정쟁거리가 돼버리면서 통과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근데
이번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저는 우리 당과 또 민주당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뭔가 정쟁 도구로 쓰기 위한 독소조항을 자꾸 넣으려고 했고요.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또 협조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간의 수싸움과 서로 간의 정치적 계산을 하다가 이 특검법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만 들어가면 되는 그 특검법 합의조차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당 모두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양당 모두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도 통과는 될 거지만 네. 도저히 양당 다 이런 식으로 이것조차 이렇게 수싸움을 하고 정쟁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협상 과정에서 외환죄, 그다음에 선전선동죄는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것이 아니라 직전에 삭제를 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넣어뒀어요. 그러니까는 12월 3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란에 좀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별도 특검을 하든지 네. 별도 수사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서로 간의 정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지 사건, 도소 고발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걸 양보를 안 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끝내 양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또 합을 내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 왜 그렇게 양보를 안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또 우리 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지금 특검법은 예. 뭐 이제 아마추어 선거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예.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때까지 또 여야의 협상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싶고요. 예. 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건데 기본적으로 제2 요구가 와버리는 순간에 예. 특검법의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제2 요구 오고 표결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시간 해봐야 뭐 수사기간을 시간 지나버리면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요. 실질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표되는 것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네. 서로 간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합의 통과를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이 시도가 마지막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특검이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구속기한은 최장 20일이니까 그 고려하면 네. 결국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행위 특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행위 수사가 20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좀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